우크라이나의 다음 공세 목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포리자주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엔너호다의 자포리자 원전으로 유명한 자포리자주는 돈바스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러시아 상륙함이 격침당한 베르단스크 항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포리자주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주를 탈환하면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양분하는 것은 물론 헤르손과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에서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중요성이 굉장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의 전황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했습니다. 외신과 호신트들이 8월부터 논란이 됐던 헤르손 공세와 9월에 대박을 친 하르키우 공세, 그리고 바흐무트 일대에서 벌어지는 돈바스 지역의 격전에 집중하면서 소식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식이 끊겼다고 손 놓고 있을 꺼리투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공개됐던 최신 전황과 화재 경보를 줄여 현지 소식을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포리자주의 러시아군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하르키우 전선처럼 돈바스와 헤르손으로 병력을 빼앗기다 보니 겨우겨우 전선을 방어 중인데요. 인근 러시아군의 배치를 따져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약간만 집중해도 해방된 하르키우 전선처럼 탈환지를 늘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러시아 측의 움직임으로도 입증이 가능한데요. 9월 16일 현재 자포리자주에 맞닿아 있는 마리우폴에서 친러 인사들이 러시아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곧 우크라이나군이 들어닥칠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접하고 서둘러 발을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정황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러시아군의 허위 선전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꺼리투브가 서방의 선전 선동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다는 비방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군의 다음 반격지로 손꼽히는 자포리자 전선의 전황과 함께 그동안 꺼리투브가 혼자만 보고 있던 영업 기밀 자료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군사 전문 매체 오릭스는 9월 13일까지 러시아군이 입은 손실을 공개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82대에 달하는데요. 지난 하르키우 공세 중 손실된 러시아군의 집계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아 당일 피해의 합산이 크게 잡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세로 러시아군이 입은 피해는 대체 얼마나 될까요? 막상 알아보려 하면 따져봐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류가 있을까봐 다른 확인된 자료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통계 분석가 라크나르가 자신의 SNS를 통해 매일 갱신하는 통계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라크나르가 신뢰도가 높은 오신트와 여러 매체의 통계를 합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작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발표를 기준으로 잡은 그의 통계에 따르면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러시아는 총 1425대의 장비를 상실했으며 이 중 630대가 오릭스의 분석을 통해 확실히 검증됐습니다. 심지어 그중 노획된 수량이 348대에 달하는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군의 검증된 피해량의 55.2%가 노획된 물자라는 뜻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러시아가 얼마나 처참히 패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같은 기간 동안 100여 대 안팎의 장비를 상실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수치는 오릭스가 공개한 72대뿐이지만 전황을 고려했을 때 손실이 더 클 리는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승입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우크라이나의 진격도 러시아의 저항에 점차 무뎌지고 있습니다. 9월 15일 밤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리시찬스크, 크레미나, 루비조네까지만 진격했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까지 도망칠 것 같던 러시아군이 후퇴를 멈추고 저항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러시아는 세베르도네츠크를 함락하고 수일 뒤 리시찬스크까지 차지했습니다. 그 뒤 루안스크주의 97%를 점령했다며 전쟁에서 이겼다는 듯 대대적인 선전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일부 언론과 러시아를 찬동하는 일각의 말도 안 되는 주장 때문에 정말 러시아가 이긴 줄 착각하는 일이 벌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전이 지금은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를 그냥 버렸다가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입으로 이야기했던
핵심 지역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몰락했다는 평가를 받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휘부는 루안스크 민병대를 고기 방패로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방어하는 한편 러시아 공수군 VDV의 잔존 병력에게 바흐무트 전선을 공격하라고 지시하면서 러시아의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부족해 하르키우에서 꼬리를 말고 도망쳤던 러시아군에게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시가전을 벌이고 바흐무트에서 공세를 할 병력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주변 전선에서 병력을 빼서 돈바스 전선 수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러시아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병력이라는 자본이 고갈되자 패배라는 예정된 파산을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런 상황은 결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르키우주의 러시아군이 돈바스와 헤르손으로 주력을 전부 보냈다가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에 허무하게 패했던 것처럼 병력이 줄어든 전선에는 분명 커다란 구멍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이런 무능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굉장한 호재입니다. 러시아군이 허세를 떨기 위해 다른 전선에서 병력을 빼낼수록 대규모 병력 동원 없이 약해진 전선을 두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약간의 물자와 인력만 모으면 되다 보니 비용도 적게 들고 러시아 몰래 공격을 준비하기도 쉽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자포리자 전선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대 배치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서방권 유명 오신트인 조미니가 지난 8월 14일에 밝힌 자포리자 전선의 전황입니다. 해당 자료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신다면 굉장히 복잡해서 아마 구분이 잘 안 가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달까지 우크라이나군의 5개 여단과 10여 개 대대가 러시아군 30개 대대 전투단과 다수의 포병 여단에 맞붙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편제가 모두 완편이라고 가정한다면 러시아군이 최소 2배는 우세한 배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이미 7, 8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우세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변 전선으로 병력과 물자를 야금야금 빼앗긴 자포리자 러시아군이 껍데기만 남은 깡통 군대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남부교통요지 폴로이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했으며 마리우폴로 통하는 관문도시 볼로바카코아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최근에야 다비디우브리를 탈환한 헤르손 방면 못지않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과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세 직전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던 하르키우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한데요. 일례로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포리자주에서 화재가 싹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멈추자 물자가 모자란 러시아군도 포격을 중지하면서 전선이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9월 8일부터 9월 13일 사이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불바다 같았습니다. 특히 폴로로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이 가하는 포격 때문에 동그라미를 친 부분에서 포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9월 10일 우크라이나군이 폴로이 바로 앞까지 진격하면서 포격이 점차 줄어들더니 전선이 갑자기 조용해졌는데요. 공세에 실패한 우크라이나군이 일시적으로 물러나자 반격할 여력조차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러시아군도 전투를 멈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역량이 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5일 동안 우크라이나 포병은 볼로바카와 마리우폴 사이에 여러 지역을 신나게 두들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우폴 바로 코 옆인 러시아 본토의 도시 타간로크의 보급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광고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우크라이나에게 텅텅 빈 자포리자를 때릴 전력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강해질 게 확실한데요. 하르키우주에서 목격된 폴란드제 AHS 크라프자주포와 미제 험비처럼 서방의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공세에 이은 대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지지하는 이들은 확실한 증거들에서 눈을 돌린 채 러시아군의 발표만을 맹신 중입니다. 그러면서 꺼리투브가 서방 외신을 앵무새처럼 베낀 가짜뉴스를 살포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꺼리투브는 BBC, CNN 등 외신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꺼리투브에서는 인터뷰나 분석 기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실시간 전황 보도는 해당 관련 전쟁연구소 및 오신트의 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외신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외신들도 같은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또 괜히 잘못된 외신을 따라하기라도 하면 비전문가가 남긴 말을 받아 적은 기사를 뒤늦게 알리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오신트를 아무런 검증 없이 인용하는 일각의 주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정보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러시아 자료는 열중아홉이 거짓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이지움 폭격 논란으로 러시아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하르키우의 요충지 이지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러시아인들이 일제히 러시아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우스운데요. 사실 며칠 전까지 러시아군은 이지움과 쿠판스크에서 질서정연하게 후퇴한 러시아군이 오스킬강 동쪽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얀 동그라미가 바로 오스킬강의 위치인데요. 만약 이곳에 러시아군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지움에 로켓탄을 퍼부은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러 매체들은 적국의 수장이 최전선에 방문했는데 왜 공격을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환상과 달리 오스킬강 방어선은 실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께 보도드린 대로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강을 건너 루안스크주를 맹공 중입니다.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펼 새도 없이 우크라이나군이 매섭게 몰아치자 러시아 지휘부가 방어선 형성을 포기하고 군대를 황급히 후퇴시켰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현재 러시아 측의 보도는 상황에 끼워 맞춘 선전선동이 얽히고 설켜 자기들끼리도 사실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막장입니다. 반면 현실은 러시아 매체의 환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의 하얀 부분은 전쟁이 시작된 2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영토들입니다. 한 번에 확인하니 정말 많이도 되찾았다 싶은데요. 이제 한두 차례만 반격하면 2014년부터 러시아가 빼앗은 영토의 반절 이상을 탈환할 게 확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거짓 정보가 판을 칩니다. 또 워낙 정보가 많아 진실을 전하려다 거짓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갖고 퍼뜨리는지도 모르는 거짓 정보에 속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상황만을 스스로 직시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전해주는 정보를 100% 신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배경을 따져 분석하고 의심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꺼리투브의 모든 정보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희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사실화된 근거를 통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꺼리투브 영상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가 노획한 러시아 전차의 영상 보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